나라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돈 좀 있다고 연금도 못 받는다고요? 아니, 제가 10억이 있나요? 1억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화가 정말 많이 나서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똑하게 연금을 위해 통장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노후 금융 관리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미입니다. 한때는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여성 지점장이 되었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지금 제 명함에는 노년금융상담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퇴직 후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배운 금융 지식을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경로당 한켠에서 무료 상담 테이블을 차려두고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깔끔하게 손질한 단발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가오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거 좀 봐주세요. 통장을 내미신 분은 82세 김복래 할머니였습니다. 40년 넘게 시장통 식당에서 일하시며 모은 돈이 고스란히 2,800만 원이었답니다. 그 돈 아껴두려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맸는지 몰라요.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준다네요. 한숨을 푹 내쉬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복래 어르신, 혹시 가상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죠. 기초연금 제도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금 환산 소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써도 쓰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을 14%의 소득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즉, 통장에 2천만 원만 있어도 매년 280만 원, 월 소득 약 23만 원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죠. 김복래 할머니의 2,800만 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이 이자도 거의 안 나오고 실제로 쓰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그걸 마치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처럼 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그 돈을 다 뺏어 써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할머니 돈은 지키면서도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김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처럼요. 그날 이후 김복래 할머니는 상담을 받으며 통장을 정리하셨고 3개월 뒤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돈으로는 전기세도 내고 시장 가서 과일도 사 드시고 손녀 용돈도 조금씩 챙겨줄 수 있게 되셨다며 며칠 전 저한테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그냥 나도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리더군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혜택에서 밀려나는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제 인생 후반의 가장 값진 보람입니다. 사실 김복래 할머니 상담 이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자식이 모아준 돈인데 이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네요. 30년 택시 운전해서 번 돈인데 왜 손해를 봐야 하나요? 그 돈 쓰라고 준 게 아닌데요. 아플 때 쓰라고 했지.
그날 오후 70세 이만석 어르신이 바로 그런 사연을 안고 제 상담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푸근한 인상이셨지만 눈가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게 되셨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22만 원 남짓 들어온다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10년 동안 용돈 모아준 게 통장에 4천만 원쯤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네요. 기초연금 탈락이랍니다.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만석 어르신,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지키면서도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만석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부모님 아프실까봐 조금씩 모아들인 돈이 오히려 연금 심사에서 가상소득으로 처리돼 버리는 아이러니. 그래서 제가 바로 상담에 들어갔죠. 생활비 지출 수준, 기존 연금, 가족 구성, 통장 내역 전부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한 90만 원쯤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생활비 통장엔 540만 원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장기예금으로 이동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만석 어르신은 약간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럼 돈을 쪼개서 다른 데 옮기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보는 건 일반 예금입니다. 특정 상품에 들어가면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통장 잔고를 540만 원으로 맞추고 나머지 3,400만 원은 노인우대 전기예금에 분산하는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지점장님, 드디어 연금 나옵니다. 한 달에 34만 원씩요. 게다가 통장에 든 돈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진짜 되는 일이네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만석 어르신처럼 퇴직금이나 가족이 모아준 돈, 심지어는 땅 판 돈이나 보험 해약금도 전략적으로 정리만 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정보가 부족해서 나는 연금 못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 지키셔야죠. 그거 아무나 못 모읍니다. 다만 보이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은요. 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이 그 권리를 정당하게 똑똑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통장에 정확히 얼마를 남겨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상담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겁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불안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빼면 급한 일 생겼을 때 어떡하지? 너무 남겨두면 또 연금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늘 계산기를 꺼내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세요? 저는 80만 원 정도 써요. 좋습니다. 그럼 생활비 통장엔 80만 원, 6개월 480만 원. 이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 이건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며 찾아내 기초연금 심사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잔고 기준입니다. 너무 적으면 응급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너무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이건 여유 자산이다 하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73세 오춘희 할머니.
이분은 평생 반찬 가게를 하시며 5천만 원을 모으셨는데 그 통장 잔고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게다가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 돈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이 돈은 내가 병원 가려고 평생 모은 돈인데 그것 때문에 연금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해요. 할머니는 연신 눈물만 훔치셨어요. 저는 무조건 가능성부터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이시죠? 그중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시고 나머지는 노인우대 예금 상품이나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옮기세요. 다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엔 걱정하셨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불법도 아니고 꼼수도 아닙니다. 정부도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이후 저는 은행 실무 경험을 살려 상품 비교까지 도와드렸고 3개월 뒤 오춘희 할머니는 당당히 기초연금 수급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젠 손녀 유치원비도 조금 보태주고 시장 갈 때 마음이 조금 넉넉해졌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손을 꼭 잡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식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가 월 70만 원이면 420만 원, 월 100만 원이면 6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건 정확한 기준입니다. 애매하게 남기면 오히려 손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는 잔액도 모두 합산됩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 적금 잔액도 포함입니다. 심사 전 최소 3개월 동안 잔고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돈을 크게 빼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심사에서 이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키려면 줄여야 합니다. 잔고를 지혜롭게 줄이면 자산은 지킬 수 있고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정 지점장님,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손자 결혼 자금으로 다 줄까 싶어요. 나는 그냥 연금 포기해야겠죠, 뭐. 75세 장병호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3,500만 원이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죠. 장 어르신, 그 돈 정말 자녀에게 그냥 주시려고요? 그렇다고 연금 포기하고 살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전 그 순간 장 어르신의 눈빛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이었죠. 어르신, 그 돈을 있는 그대로 두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어떻게요? 저는 바로 백지에 써가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장기예금 상품이 있다는 것.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 상품 혹은 노인우대 전기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중 거의 모든 은행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상품에 3천만 원까지 넣으면 그 금액은 없는 돈처럼 간주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제외 자산으로 빠지는 거죠. 어르신, 이 상품에 3천만 원을 맡기시고 나머지 5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기세요. 그럼 인정 자산 기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장 어르신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지만 며칠 후 직접 은행에 가셔서 상품 설명을 들으시고는 바로 가입을 결정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장병호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34만 원 수급 승인을 받으셨고 500만 원 생활비 통장은 평소처럼 유지 중이셨습니다. 지점장님, 내 돈도 지키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받고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 은행원이었던 제 인생이 정말 이 일을 위해 존재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예금은 반드시 3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고 그 순간 인정 자산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둘째, 자동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년 뒤 만기 전에 은행에 미리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품 이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노후생활안심통장, 어떤 곳은 기초연금 우대전기예금 등 제목은 달라도 혜택은 비슷하니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기초연금 혜택 상품이라고 물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차피 내 돈 있으니 연금은 포기하자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구조를 바꾸면 돈도 지키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 매일의 삶이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모아온 돈의 액수도 달랐지만 공통된 고민은 하나였어요. 내 돈을 지키면서 연금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은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올해 88세가 되신 윤혜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6년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계속 시도하셨지만 통장에 남은 6천만 원 때문에 매번 탈락하셨어요. 그 돈은 시골에서 농사지어 번 돈,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이건 손도 못 대요. 언제 큰 병 생길지 모르니까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긴 세월 동안 스스로를 지켜온 어르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꼼꼼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절대 돈 잃지 않으시면서 연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생활비 통장엔 800만 원만 남기고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 1천만 원은 집 안 화장실 수리 및 도배 공사에 사용, 나머지 1200만 원은 4년에 걸쳐 자녀에게 분산 증여, 연간 300만 원씩 증여세 신고 완료. 할머니는 한 단계씩 조심스럽게 실행해 나가셨고 그 결과 7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지점장님 지금까지 3천만 원 넘게 받았대요. 그걸로 틀니도 새로 하고 손녀들 용돈도 줬고요. 그저께는 처음으로 꽃무늬 원피스 하나 샀어요. 살면서 나를 위해 산 첫 옷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일, 그리고 국가가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한 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 일은 사실 숫자 몇 개 옮기고 통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과정입니다. 정 지점장님, 사실 처음엔 괜히 은행원 출신이라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 같아요. 제가 은퇴 후 이 일을 시작하며 맨 처음 쓴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은 준비가 아니라 존중이다. 이 문장을 저는 평생 간직할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단 34만 원 때문에 평가절하하게 둬선 안 됩니다. 현명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당당히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말이죠. 그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80세 박희순 할머니, 잔뜩 상기된 얼굴, 꽉 담은 입술, 그리고 들고 온 서류 봉투 하나. 정수미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오늘은 그냥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펼치셨습니다. 40년간 청소 일하며 모은 푼돈들, 주택 청약 통장, 퇴직금 명세서, 국민연금 내역, 서류가 넘치도록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세금 한 번 안 낸 줄 아세요? 병원비도 자비로 냈고, 애 키우는 것도 혼자 다 했고, 국민연금도 내라고 해서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통장에 3천만 원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듯한 기세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경로당 하나 제대로 안 돌아가고, 노인 돌봄도 엉망이고, TV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150만 원씩 준다며요. 우린 왜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차마 뭐라 답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기초연금 심사 기준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득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썼다고 가정해버립니다. 이자도 안 붙는 예금에 넣어뒀는데도 정부는 그걸 월 소득처럼 간주해버려요. 결국 어르신들은 살려고 아낀 돈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일한 만큼의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고 정작 혜택은 세금 한 번 제대로 안 낸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정책은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가난한 척 하라는 겁니까? 돈 다 써버리고 자식에게 넘기고 빈 통장 만들어야 연금을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건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박희순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은행원으로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 제도는 분명히 구멍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니 제가 그 구멍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싸우지 말라고, 체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니 우리가 더 똑똑해지자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그 자체로 자랑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기초연금도 받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우리 삶을 못 따라온 거예요. 박희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 선생, 나 이 돈 받으면 뭐 할까 싶기도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자존심 때문이라도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혜택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